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전직 국회의원이죠. 방송인이자 변호사인 강용석 씨가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 이런 걸 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를 만났는데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지 뭐. 네. 오늘 오늘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나중에 할게요. 네, 재판 뭐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좀 미소까지 띄었었는데, 자, 뭐 법정 지금 뭐 기자가 질문에 이렇게 답변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또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 함께 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도 자기가 뭐 구속될 거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 아닌가 못한 거죠.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속보로 나왔고 2시에 열린 재판에서 뭐 선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징역 1년, 법정 구속.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 뭐라고 토가 달려 있냐면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상당히 놀란 듯 당혹한 모습을 보였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정말 법정 구속 또 이 실형, 징역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최고 상위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 그 도도맘 김민아 씨도 집행유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왜 이런 실형, 법정 구속까지가 나왔는지는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 또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이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그동안 공공연히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냥 동의를 했다. 그래서 동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취하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와서 그냥 그러면서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부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저는 김민아 씨가 동의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동의를 받은 줄 알고 일을 진행했던 것뿐이거든요. 네,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김남국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용석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김민아 씨가 도장을 몰래 가져온 거를 본인이 모르고 그냥 썼다. 이런 내용인데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재판부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은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소치하서를 소송을 제기를 한 사람이 직접 제출을 하는 것이지 이 피고 측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그럼 뭐 정확히 있어야 되겠죠. 네,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가 이걸 받아가지고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당사자니까. 네, 당사자니까 당사자 보고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합의서는 피해자가 제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제 뭐 김민아 씨가 이렇게 동의를 받아왔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것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이제 소치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소송이 진행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합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무르익었는지 당연히 원피고 변호사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일 전에 소치와 관련돼서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이견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망되던 그런 상황이었고 소제기 후에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공방이 가장 뜨거울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치하한다. 만약 뭐 피고 김민아 씨가 이런 어떤 소치하와 관련된 서류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로서는 당연하게 이게 정말 맞나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원고에 이 김민아 씨의 남편이었던 이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화를 해가지고 소송 대리인에게 이런 어떤 소치하서를 가져왔는데 정말 동의해준 거 맞냐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좀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강용석 변호사가 뭐 개인 인터넷 방송이지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는 아무래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아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네.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가지고 온 김민아 씨보다 서류를 만들어준 내가 죄가 좀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큰 착오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피해자가 예. 사실 김민아 씨의 남편만이 아니라 법원도 피해자인 겁니다. 그렇군요. 법원을 기망해서 우리나라 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 사법부도 역시 피해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김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 그냥 소송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고 누구보다 법률이나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고요. 예. 만약 뭐 이런 어떤 뭐 법조인이 연루된 이런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성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범이 아니다. 오히려 김민아 씨가 주도해서 한 것이고 나는 아예 몰랐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송을 왕성하게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화살이 그렇습니다. 되돌아온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까지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문에서 반성을 안 해서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미 이 도도맘 김민아 씨 혼인 네.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맞습니다. 받았죠. 그 위자료 4천만 원입니다. 위자료 1억을 걸었는데 예. 4천만 원의 판결이 났으니까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민사법정에서 판결한 것은 자, 이 결혼이 파탄 나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에 대한 이제 소송을 이제 오히려 무력화시킨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 김남국 변호사 얘기처럼 법원을 기망한 그런 상황을 초래했어요. 그것도 일반인이 그랬어도 죄질이 나쁘다 그럴 판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이 속임수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법조인인 변호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괘씸죄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정 파탄의 책임을 또 이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이 뉴스퍼레이드에 나오던 손수호 변호사가 그 전 남편 조 씨 측의 또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어제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소상히 좀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 조 씨는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렇겠네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강용석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내가 제기한 소송을 내가 정말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당사자가 싹 없애버렸잖아요. 예. 내 의사와 관계없이 취하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된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사필 규정으로 바로 잡히는 걸 보면서 어제 참 만감이 교차해서 어떤 뭐 기쁨 같은 것보다도 그럴 것 착잡한 같아요. 심경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책임이 그만큼 큰데 법정에서 보기에는 반성을 하지 않아서뿐만 아니라 나는 안 했다라고 일관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오히려 전 반성을 했다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어제 법정 구속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일단 1심 결과가 나온 거고요. 향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만 지금 난 거니까 변호사 지위는 아직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변호사 지위가 있고요. 보통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이런 어떤 뭐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예. 확정 판결까지는 징계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죠? 대법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좀 아마 이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좀 미룰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상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받고 나서 그 집행이 끝난 다음에 5년까지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이건 당연 정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받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2년 동안은 정지를 받습니다. 그럼 뭐 집행유예가 2년이다 그러면 토탈 4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은 예. 뭐 집행유예 기간 2년 지난 다음에는 변호사 협회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여러 가지 뭐 반성의 여지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이 평가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만약 이대로 이 1심 판결 선고가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에서 6년간은 거의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김보선 씨의 변호인 역할을 맡았는데
옥중 변호까지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예.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뭐 변론 요지서를 한다, 의견서 이런 거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해서 그렇네요.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보이고요. 또 만약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나 의견서를 작성을 하려면 뭐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변호사가 뭐 리서치라든가 여러 어떤 법률 문서를 찾아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구치소에서는 접견 시간 자체가 10분 아닙니까? 15분, 10분밖에 10분. 되지 않기 예, 때문에 15분.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법률 상담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뭐 특별 면회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과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에게 김부선 씨와 관련된 사건을 좀 부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강홍석 변호사의 법정 구속으로 이렇게 배우 김부선 씨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동안 강홍석 변호사를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용석 변호사님은 굉장히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유능하고 명석하시고 그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님이 누구신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님. 제가 만나본 여지껏 변호사님 중에 가장 친절하고 섬세하게 제 일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김부선 씨가 변호사를 상당히 어렵게 구했었잖아요. 어렵게 구했죠. 네, 경찰에 변호사 없이 네. 막 출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에 변호사 없이 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다 나갔지만 바로 아마 또 나왔잖아요. 경찰의 조사에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루다 한 번 나가서 30분 만에 진술 거부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변호사와 다시 오겠다 해서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이 거의 공개되다시피 했는데 자, 여성 변호사를 원한다. 좀 인권에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강용석 변호사는 SNS에서 한 번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걸 밝혔었어요. 박주민 의원과 무슨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내가 호출됐지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럼 내가 김부선 씨를 맞죠 뭐 했는데 김부선 씨가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그냥 그 성의만 받겠다. 그런데 결국 안 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손을 잡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크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념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뭉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정통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예. 다만 내가 이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카드이지 그 외의 것은 별로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예. 김부선 씨가 오히려 또 강용석 변호사 못지않은 자기의 이제 소송 상황에서의 상당히 좀 당혹함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즉각적으로 항소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2심 재판부에서 또 어떤 판단을 그렇습니다. 해야 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경궁 김씨 의혹을 이 조사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금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취하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전해철 의원 말고 또 이제 일반인들이 이 해경궁 김 씨와 관련된 트위터 계정을 좀 수사를 해달라, 소유자가 누군지 좀 밝혀달라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요. 이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을 한 이 고발은 그대로 이제 수사 중에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인에 대한 어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제 이제 경찰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요. 이 조사를 아예 안 받고 거부를 했던 것은 아니고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조사는 받았군요. 네, 조사를 예. 받다가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조사받는 게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신고를 받군요. 네,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수사팀과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나가는 것 자체를 좀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출석을 했는데 예. 이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이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또 보도가 되어서 논란이 좀 확산될 것 자체를 좀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 사실을 알고 수사팀에게 왜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공개됐느냐?
이 수사팀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어떻게 공개됐냐라고 이제 좀 항의를 하고 수사 받는 것을 조사받는 것을 중단하고 거부하고 이 경찰서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뭐 흘렸을 수도 있지만 또 열심히 발로 뛰는 기자가 이렇게 그 정황을 포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또 적극 변호하기도 했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 아내도 소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극단적으로는 집사람의 전화번호 또 집사람이 쓰는 이메일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트위터의 특성은 익명성이고 아무나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 거를 자기 이메일 또 자기 아이디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상상인데 그런 상상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네, 부부가 또 다른 건으로 뭐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인데 이 지사도 조만간 뭐 경찰에 출석해야 되겠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와 관련되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김부선 씨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또 범죄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의 형과 굉장히 좀 갈등 안 좋은 어떤 것들이 많아가지고 녹취록도 뭐 이제 이번 국감장에서 공개를 하나에 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재명 지사의 형과 굉장히 다투면서 이재명 지사의 형이 뭔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다른 가족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제 뭔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시장이라는 이런 직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지위를 남용한 거 아니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즐겁고 반가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오니까 점점 이제 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의 축제 현장 같았어요. 축제 현장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상 그러니까 무슨 상이라는 게 재단에서 특별히 만들잖아요. 방송사, 지상파 중심으로 이제 또 이 상들을 연말에 가수 대상, 또 뭐 연예 대상, 연기 대상 하는데 가요 대상. 어제는 중요한 게 훈장이에요. 훈장. 정부가 훈장 준 겁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 있었고요. 국무총리 표창이 있었고요. 대통령 표창이 있었고 국가가 가장 영예롭게 준 게 훈장인데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화관문화훈장이 있는데 화관문화훈장의 이 수상, 그러니까 이제 이 훈장을 서훈받는 팀이 BTS였던 겁니다. 어제 BTS가 이 수상식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7명이 모두 다 한마디씩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고요. 50일간 월드 투어 마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여기서 전해드렸는데 캠프를 치고 며칠 동안 줄을 서서 선택받고 들어간 거를 LA부터 시작해서 뉴욕 그리고 파리, 유럽까지 투어가 다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상을 탔는데 어제 와서 어제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저 모습은요. 이 21세기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만한 열풍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라 비틀즈도 영국에서 자기 수여받았거든요. 훈장, 앞으로 더 큰 훈장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상식 주인공 바로 BTS 방탄소년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영상으로 수상 모습 만나보시죠. 훈장을 수여합니다. 화관 문화훈장 김남준, 김석진, 김태형, 김윤기, 박지민, 전정국, 정호석. 훈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희망이 되어 멋진 활동하겠습니다. 모든 아미분들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멤버들이 다 수상 소감을 얘기했는데 50일 동안 외국 갔다 온 느낌이 전혀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죠. 뭐 시차 적용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번 대중문화예술상 더 큰 관심을 받았는데 자, 배우 이순재 씨 있죠, 선생님.
국민 아저씨입니다. 방탄소년단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늘 전투복 입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방탄하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네. 너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절대로 방탄 조끼 안 입어도 얼마든지 되겠어.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유머 감각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순재 선생님도 이날 문화훈장을 수상을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수상을 정말 많은 했습니다. 분들이 수상했습니다. 인과문화훈장을 누가 받았냐면 고 조동진 씨, 예.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예. 또 이 표창에는 고 김벌래 씨, 우리나라 음향의 대가였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응가문화훈장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 김민기 씨 받았는데요. 예. 지금 뭐 대학로 학전극장에서 뮤지컬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 뭐 70년대 아침 이슬의 작곡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화훈장을 받았고 그 외에 뭐 강산혜 씨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그 외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번에 그 윤상 평양 씨는 갔었던. 예, 단장이었죠. 예. 우리나라 이 평양 공연 예술단장. 근데 본명으로 받기 때문에 표창이나 훈장은 본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명이고 이윤상 씨 이렇게 이제 해서 원래 이제 윤상이 아니고 이윤상이 본명인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연예인들의 예명이 아니고 본명이다 드러나는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손예진 씨가 표창을 받았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손언진 씨로 받으니까 본명이군요. 아무도 손예진 씨가 상 받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본인도 연기 생활이 꽤 됐는데 예. 본명으로 상을 탄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연기 대상 같은 걸 줄 때는 맞습니다. 손예진 하고 호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훈포장과 표창의 경우는 실명을 쓰는구나 하는 아주 색다른 느낌이 또 있었습니다. 예. 네. 영예로운 은관 문화훈장의 주인공 이순재 선생님 수상 소감 들어보시죠. 무섭습니다. 아직 욕심이 남아 있어서 더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순재 선생님 참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같은 모임에서 이렇게 네.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참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네, 것 네. 같은데 네. 자, 어제 이 훈장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